앞에 나와 있고요. 저희는 오늘 그러면 정형외과를 가보겠네요. 효연 씨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저요? 아니 저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너무 스트레스인데. 제가 뛰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러닝하고 이런 거. 얼마 전에 발목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며칠째 못 뛰고 있어요. 그래서 살찔까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아, 그러면 오늘의 주제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정답! 다이어트 주사? 아니에요. 자, 오늘의 주제는 피로골절입니다. 피로랑 골절이랑 상관이 있나요? 피로해서 골절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 시민분들은 피로골절에 대해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만나보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 원장님이랑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게요. PD님은 알고 계신가요? 피로골절? 뭐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 인터뷰 먼저 가보겠습니다. 뿅! 네, 오늘의 주제는 피로골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분들은 또 어느 정도 알고 계실지. 안 그래도 요즘 현대인들이 피로도가 높을 텐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골절과 정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피로골절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혹시 피로골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일단 피로골절이 무엇인지, 맞아요. 정확히 뭔지. 네, 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만나보고 얘기 나눠볼 테니까 네. 저희 TJB 라이프 플러스 방송 꼭 챙겨보시고 발목 골절 잘 챙기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기가 너무 귀여워요. 그 어느 부위에 제일 많이 생기는지 어느 부위에? 네, 그런 게 제일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출산 후에 네. 약해진 부분에 있어서 더 악화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이 놓여지는지. 네. 피로골절, 이름은 생소하지만 굉장히 흔한 질환일 것 같거든요. 잘 알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주제가 피로골절이에요. 저도 좀 생소한데 우리 시민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시민분들도 다 피로골절 처음 들어봤다. 피로골절이 정확히 뭐고 그냥 일반 골절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일단은 피로골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스트레스 골절, 그렇게도 스트레스 골절. 네, 그렇게 명칭을 하는 골절이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골절들 같은 경우에 큰 힘이 한 번에 가해지면서 뼈가 뚝 부러지는,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골절이고요. 그렇죠, 맞아요. 피로골절 같은 경우에는 강도 임계치 이하의 힘을 반복적으로 주었을 때 그 힘이 누적이 돼서 골절이 생기는 거를 피로골절이라고 해요.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뼈가 버텨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네. 운동량이 막 갑자기 늘어날지, 아니면은 영양도 좀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좀 러닝이나 이런 걸 좀 했을 때 영양 부족도 원인이 되는 영향이 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게 위험군에, 물론 운동선수가 제일 흔하긴 한데,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면서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양실 쪽으로 좀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스트레스, 그런 힘이 가해지면은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피로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 좀 반복된 동작들 있잖아요. 알을 앓는다거나 이런 것도 피로골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흔하진 않아요. 그런 거는 이제 보통은 하지 쪽에 제일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가장 흔한 거는 족부 쪽이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뛰거나 이런 체중 부하가 되는 부분에서 족부 쪽에 중족골이나 발뼈 속에서 이제 피로골절이 있는 경우가 전체 한 40%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독뼈 중에서는 그 다음은 이제 정강이뼈. 정강이뼈 피로골절도 꽤 흔한 편이라서 그다음에 한 30% 정도. 그리고 고관절이나 이제 뭐 체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척추 피로골절도 있어요. 보통 육아를 하는 분들을 보면 이런 관절에 보호대 같은 거 많이 하던데 그게 골절까지 이어지는 거는 흔하진 않다. 다행입니다. 아까 우리 아내분 걱정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럼 이런 단순한 근육통 그리고 피로골절,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육통은 이제 우리 팔을 통증 부위를 봤을 때 뭐 팔이든 다리든 전체가 아프던지 동작마다 아프던지 그런 좀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로골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점점 이게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지나면서 통증 부위가 좀 저명해지는, 포인트로 짚을 정도로 좀 국소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앞통, 눌렀을 때도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피로골절을 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피로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절이니까 뭔가 깁스를 한다거나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것 같은데
무조건 깁스나 수술해야 되는 건가요? 골절 초기에 오게 되면 깁스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단이 좀 빨리 되고 골절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냥 쉬는 것만으로 충분히 나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다행이네요.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피로골절의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부위적으로는 보통 5번째 중족골, 골절일 때는 그 부위는 재발 확률도 높고 붙지 않을 확률도 꽤 높기 때문에 그때는 나사 고정을 해주는 수술이 필요한 부위이긴 하고요. 그 부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뼈들은 이제 쉬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하면은 기부스를 하면 보존적 치료에도 잘 낫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로골절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운동량 자체를 처음에 증가를 시킬 때 10% 이상 확 증가를 시키게 되면은 네. 걔네가 뼈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이 자리를 잡고 좀 튼튼해지고 뼈에 무리가 가지 않게 충분히 튼튼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강도를 높여가야지 운동 강도를 뭐 처음부터 막 자기 근육이 따라오기 전에 해버리면은 주변에 근육이 못 버텨주는데 뼈에는 그만큼 하중이 많이 가겠죠. 그러면서 피로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첫 번째는 운동을 할 때 증가되는 속도를 좀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 기준으로는 또 딱딱한 신발을 피해야 되고요. 잠깐 뛰는 거에 상관없는데 뛰어보면은 한 5km에서 10km만 넘어가도 발의 지면에 닿는 횟수는 정말 많아지게 됩니다. 뭐 맨발로 10km를 뛰면은 거의 100% 피로골절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피로골절은 의심하면은 잘 찾을 수 있지만 의심을 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두면은 그냥 방치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골절이지만 항상 무조건 수술해야 되거나 무조건 기부스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또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피로골절이라는 걸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 만약에 자기가 통증이 지속되면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내가 요즘 운동량이 이렇게 늘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일단 가장 치료에 중요한 키스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에 플러스가 되는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